여중생과 40대 유부남 연예기획사 대표가 동거 후에 임신까지 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? 이 사건에 대해서 성폭행 논란이 있었고 대법원이 이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서 논란이 컸었죠. 그런데 이 상황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고 합니다. 어떤 이야기인지 윤정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윤정혜 기자, 네. 일단 오늘 공판 상황 네. 이거부터 정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. 네, 오늘이 이 파기환송심의 마지막 결심 공판일인데요. 저희 취재기자가 현재 그 재판장에 가 있거든요. 예. 근데 아마 오늘이 마지막 재판이 아닐 것 같다고 전해왔습니다. 그래요? 왜냐하면 나는 이 여중생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서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주장을 했던 이 연예기획사의 대표의 말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증거가 너무 많이 제출이 돼서요. 그래요? 아마 오늘 말고도 한 번 더 이 공판기일이 잡히지 않을까 싶다. 지금 이렇게 전해왔습니다. 자, 이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떤 사건이었는지 누가 누구와 처음부터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예. 기소까지 된 건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. 처음 이 연예기획사 대표가 중학생을 만난 건 2011년이었어요. 이때는 이 피해 여성이 당시 15살이었거든요. 예. 이 중학생에 불과했는데 그 학생을 만나서 일주일 만에 성관계를 가졌고요. 결국 임신까지 하고 맙니다. 이런 상황에서 A양을 꼬드겨서 가출을 하게 한 다음에 자기네 집에서 동거를 하게 되는데요. 임신을 한 A양을 두고 이 기획사 대표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됩니다. 예. 이 기획사 대표가 구속이 되고 나니까 결국 이 여중생은 혼자 남아서 홀로 출산을 하는데 이 사건의 전말을 다 알게 된 가족들이 결국 이 남성을 상습 성폭행으로 신고를 하면서 수면 위로 오르게 된 겁니다. 그렇군요. 이 B 씨와 엮여서 다른 사건이 이제 생긴 건데 이 B 씨 이야기 네. 이게 여기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?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 대표에게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더 많다는 그런 의견서가 법원에 제출이 된 겁니다. 그렇군요. 네, 2012년 9월에 여중생, 아까 말씀드렸던 여중생이 출산을 하게 됐는데요. 이 출산을 한 이후에 2013년에 또 다른 여성에게 접근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. 예. 영화제에서 만난 23살 B 씨에게 다가가서 성폭행을 시도했던 사실이 나왔고요. 그래요. 또 이후에도 이 구속되어 있던 그 기간, 2012년 구속되어 있던 그 기간 동안에 또 다른 여성의 인적 사항 좀 확인해 달라라고 면회온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서요. 지속적으로 만남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여중생 지금 이 남성은 이 여중생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서 성관계를 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.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죄가 된 그렇죠. 건데 사랑이 아니었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. 증거가 제시가 된 겁니다. 자, 지금 충격적인 거는 성폭행 피해 경험자들만 노렸다. 맞습니다. 바로 이 부분일 텐데 이 B 씨와 C 씨 모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. 이 당사자가 B 씨와 C 씨와 비슷한 이런 성폭행 경험자들을 찾으려고 했던 정황,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친족한테 그 성폭행 당한 여자분이 그 수기들인데 혹시 주소를 알 수 있으면 그분 주소도 같이 이렇게 소식 넣어주시면 고맙겠어요. 남자가 한 거다은 또 여자분이 안 알려줄 수 있으니까. 저 목소리가 지금 이 C 씨의 목소리라는 건데요. 아니죠. B 씨가 이제 C 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누가 녹음을 한 파일이 지금 공개가 된 겁니다. 예, 그렇군요.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면, 이런 증거들이 새로운 증거가 된다면, 손수호 변호사. 네.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으니까 지금 이제 네. 고등법원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이런 증거들이 유력한,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 건가요? 네,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. 예.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다라고 확정을 한 것이 아니라 유죄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니 다시 한번 판단해봐라라고 돌려보낸 거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다시 한번 판단을 하면서 대단히 많은 증거가 제출이 되고 또한 그러한 증거들을 조사해본 결과 실제로 정말 그 동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범죄 행위가 있었구나라고 볼 만한 증거가 나온다면 충분히 유죄 판결을 이번에도 파기환송심에서 할 수가 있어 보이고요. 또 하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던 그 중요한 취지 중에 하나가 이런 중학생이 여중생이 이 편지를 쓸 때 정말 사랑하는 사이 아니고선 쓸 수 없는 표현들을 썼다. 예. 그리고 스티커도 붙이고 아름답게 예쁘게 꾸몄다. 이런 걸 볼 때 정말 좋아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을 대법원이 했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다 시켜서 한 것이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나온다면 이번에 그 유죄가 다시 한번 선고될 수 있어 보이고요. 또한 이번에 내온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볼 때 아무래도 다시 한번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렇군요. 바로 이게 사랑이냐 아니냐 이 편지 때문에 벌어진 거고 법원도 이 편지를 보고 판단을 한 건데 자 지금부터는 이 여중생과 이 연예기획사 대표의 대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과연 이 편지 사랑으로 썼을까요? 오빠한테 사진 남겨. 여기 글
안 줄 수 있거든? 사랑하고 좋아하고, 알았지? 아, 이해를 못했어요. 잡히려 뛴 거는 누나가 읽어보고, 괜찮은 것만 뭐 치료하든지, 하든지, 아니, 여러 가지 증거 다 해놨어요. 뛰어노는 것까지 다. 하면서 제출해가지고, 무슨 말인지 알지? 너 꼭 해야 된다. 중요한 거야. 너한테 달려있어. 알았지? 애가 혼자 생활한다고, 위해서라도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, 좀 사랑을 해달라고. 시간 왜 못 봐? 콘텐츠 부르면 되잖아. 나갈 수가 없어요. 자, 시청자 여러분들 들으셨을 텐데 과연 사랑으로 저 편지를 썼을까요?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윤정혜 기자. 네. 자, 다른 사건 또 다른 황당한 판결이 하나 있던데 그 얘기도 짧게 정리를 해주시죠. 네, 지난 2월에 전남 나주에서요, 이 잠을 안 자고 칭얼칭얼거린다라면서 10개월밖에 안 된 아주 어린 딸을 무참하게 때려서 결국 사망케 한 아주 비정한 엄마가 있었습니다. 예.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서요, 이 살인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, 무죄 이유가 궁금한데, 그렇죠. 예. 일단 무죄를 내린 이유는요,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남편에 대한 미움으로 순간적으로 때렸지만 이게 일부러 죽이기 위해서 때린 것,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본 건데요. 보통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살인죄가 인정이 되려면 뭐 베개로 입을 막는다든지 예. 정말 죽이려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고 봤는데 이번 사건 경우에는 아이가 늘어지니까 엄마가 아이를 살리려는 행동을 하려고 했었고 이런 부분이 다 인정이 돼서 이 무죄의 그 근거가 된 겁니다. 그렇군요. 아마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꼭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다. 이 부분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다고 무죄까지 내릴 정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. 법원의 판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논란이 없도록 대법원에서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또 당부를 드려야 되겠네요.